오늘은 4차 산업혁명 아시아 중심 창업도시 첫 번째 정책 발표에 이어서 청년들과 신혼부부 주거복지 문제에 관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초등학교 폐교 사태가 발생했고 1학년이 한 학급 이하인 초등학교가 전체 초등학교의 7% 가까이가 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서울의 초등학교가 대량으로 폐교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폐교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서울에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자취를 하는데 월 40에서 6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좀 비싼 곳은 한 70만 원. 신혼부부들은 80에서 120만 원 들고 120만 원 들고 월세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빈곤 주택률은 17%에 가깝습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이 위기입니다.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비상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재래시장 아파트라고 하는 청년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어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쇠퇴해 가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눈비 가리개, 캐노피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일의 영업일수를 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되지 않은 재래시장은 계속해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은 대체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으로 이 재래시장에 청년 아파트를 올리자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양 통로는 그대로 살려두면서 여기에 5층짜리, 6층짜리 청년 아파트를 올리자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3D 프린팅 주택,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실험되고 있고 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겨울에 강서구에서 40호 가까운 주택을 3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게 모듈러 주택입니다. 이렇게 모듈러 주택으로 재래시장에 청년주택을 지을 경우 영업일수는 한 달만 손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시장은 1층은 그대로 재생되고 그 위에 청년주택이 올라서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청년들도 저가에 좋은 생활권에서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지주와의 협의하에, 지주는 어차피 재래시장에 쇠퇴하기 때문에 사실 월세를 갖다가 걷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이렇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지주도 좋고 재래시장 상인도 좋고 청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로 약 2 내지 3만 호의 청년주택을 우리가 조달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이충희 시장도 저작권 사용료 없이 그냥 갖다가 세종시에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찬탄을 했고, 또 재래시장 상인들께서도 정말 너무 좋은 안이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 연합회 이사회에 와서 한번 얘기해달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학교 아파트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초등학교는 폐교 직전 상황에 놓인 곳이 많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학생수가 모자라서 이주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은 이 학교를 밀어버렸습니다. 폐교되는 학교를 밀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전
저출산이 극복되고 난 다음에 과밀학급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를 살리면서 학부모 아파트를 만들자는 것이죠. 아이들의 입학과 함께 학교 아파트에 입주하고 아이들의 졸업과 함께 학교 아파트에서 다음 후배 신혼부부한테 이 아파트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1층에는 당연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들어섭니다. 2, 3, 4, 5층에는 학교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거주동과 학교 사이에, 거주층과 학교 사이의 층에는 도서관이랄지 공동 공부방이 들어섭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종일 보육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은 보육이 단절됩니다. 종일 보육이. 오후 1시면 수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한 달은 친정엄마한테 부탁하고 한 달은 시어머니한테 부탁하고 한 달은 위치 추적기 달아갖고 너 태권도 학원에 잘 가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러다가 아이 붙잡고 울다가 경력단절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극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 아파트는 폐교 대상인 학교,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모자라서 이주하려고 하는 학교, 그 다음에 4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을 갖고 있는 학교가 우선 대상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은행 아파트, 은행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에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은행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특히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저가의 임대료로 장기간 청년들한테 임대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에 30만 평 되는 물재생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집약화와 지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집약화, 지하화가 됐을 때 그 위에 공원이 지어지고 그 옆에는 또 청년 아파트를 2만 원 내지 1만 5천 원씩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나가면은 빠른 시간 내에 청년 아파트와 신혼 아파트,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를, 임대주택을 10만 호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6년을 노력 끝에 작년에 준전시 상황이라고 해서 내놓은 정책이 청년 역세권 2030 주택입니다. 근데 이것은 종상향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 건물을 짓게 하는 것인데 공공임대는 그 중에 25%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8년 후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대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75%는 준공공임대라서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타켓 시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 갖고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가 없다. 서울의 긴급한 상황을 갖다 대처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의 청년 신혼주택 정책은 그 방향도 틀렸고 맞는다고 하더라도 속도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물량은 적고 비싼 임대료로 공급되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려야 하는데 시속 2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재임 7년 기간에 서울에서 폐교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뼈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추가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진정한 서울혁명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과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가능합니다. 말로 하는 혁명과 행동을 하는 혁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혁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나온 김에 오늘 미세먼지 어제 박원순 시장이 일문일답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달에 내연 자동차 신차 판매를 2030년 데드라인으로 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는 2025년, 독일 인도는 2030년, 프랑스 영국은 2040년입니다. 그 사이에 충전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제시했던 데드라인을 갖다가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이제 각 시와 도가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처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그동안 서울시가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임했다 하고 실토를 하셨습니다. 재임 첫 해에 서울시 공용차의 8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대체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늦었지만 근본적인 전환으로 친환경차 시스템을 갖다가 서울에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새로운 인식이 들어서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전히 대중교통 무료 그리고 그것의 각성을 통한 홀짝제 EVJ 도입이라고 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은 번지수를 갖다가 잘못 짚은 것이다.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는 대중교통 무료 홀짝제를 갖다가 도입을 했다가 그것이 실효성이 없자 3년 전부터 환경등급제를 합니다. 환경등급제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신차에 대해서 이 차의 공기 매연 배출량이 얼마나 갖다가 공개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혼잡 통행료랄지 공영 주차장 우선 주차랄지 이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던 차에 대해서는 매연 배출량을 테스트해서 환경 공해가 심한 날은 최하 등급은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원인 배출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가 굉장히 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환경등급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중일 삼국 시민이 동참하고 또 공조하는 그런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럽이 2050년 탄소 배출 사회를 갖다가 목표로 해서 친환경차 도입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획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도 2030년 혹은 2040년을 갖다가 동아시아 3국의 공동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베이징 하늘에서 서울 하늘, 도쿄 하늘에 은하수 벨트를 다시 보겠다 하는 그러한 그 삼국 시민의 공동 목표를 갖고 환경 정상회의 같은 걸 통해서 실질적인 삼국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